나오죠. 이제 극대극소로 바뀌면서 함수의 증가 감소가 나오는데 이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카테고리가 이래요. 자,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니 또는 fx가 감소하니 라는 거를 내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fx 함수가 물론 전체적으로 증가하니 아니면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은 어디니 라는 질문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fx라는 함수 자체가 이 증가한다라는 것과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그 규정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 단원 전에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중에 접선의 기울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아주 편하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fx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fx에서 적어도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축의 왼쪽 부분은 함수가 x값에 따라서 y값이 증가하고 있는 증가 구간이고 오른쪽 부분은 함수가 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 구간이다 라는 것은 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함수가 감소를 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도 우리가 증가냐 감소냐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어떤 특정한 점에다가 내가 접선을 하나 붙였습니다. 접선을 붙였는데 자 이게 뭐 A점에다가 접선을 하나 붙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의 기울기가 뭐가 되니? F'A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F'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즉 이 그림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접선은 반드시 증가하는 구간에 붙어있는 접선이 될 겁니다. 어느 부분에다가 대고 접선을 날려봐도 똑같은 효과를 내죠. A점이 뭐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선은 이렇게 생기겠죠. A점이 더 밑에 있다고 해도 접선은 이렇게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을 때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F'X라는 그것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를 나타내게 되면 접선을 딱 붙인다고 생각하면 그 접선은 전부 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B점이 있었다고 하면 F'B 값이 0보다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지금부터 이제 F'X 값이 0보다 적으면 감소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머릿속에 좀 저장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 중에 3차 함수 중에 이런 느낌의 함수를 한번 쌤이 그려볼게. 3차 함수 중에 이제 이렇게 가는 함수 즉 y는 x의 3제곱이다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x의 3제곱이고 이 x의 3제곱은 특징 자체가 지금 0점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미분을 치면 F'X가 뭐가 되겠습니까? 3X의 제곱이 되겠고 F' 0값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0. F' 0값이 0이 된다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3차 함수의 접선이 0에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접선 말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전 구간에서 자 물론 여기가 프라임 x가 0이 되긴 했으나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단 한순간도 뭐가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증가 함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배우기는 프라임 x가 0보다 커야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근데 증가 함수이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극단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계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우리가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말을 하지 감소가 섞여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이 평탄한 부분에서는 프라임 x 값이 모두 뭐인 구간이 되지? 0이 되는 구간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물론 세부적으로 목록을 지칭을 할 때 증가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이므로 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제 증가하는 구간을 논하지 않고 증가 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논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구분할 수 있죠. 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694번 보면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 a, b라는 건 말 그대로 x값이 a 이상 x값이 b 이하이다 이런 얘기고, 이 열린 구간은 x값이 a부터 b까지 이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포함해서 연속이고 이 점 빼고 이 점 빼고 해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f'x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구간에서 모두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면 fx는 구간에서 증가한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말을 써놔봐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미분 가능할 때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 속하는 임의의 두 수 x1과 x2를 잡았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이 바로 앞에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fa 값하고 fb 값의 높이가 다르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하나는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그죠? 평균값 정리가 있고, 또 하나는 롤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쌤이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이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은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게 불연속이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A부터 B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할 때 여기까지는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나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평균값 정리는 이때 FA와 FB의 높이가 다르면,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얘는 FA와 F의 높이가 같으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갖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 되냐? 자, 어떤 함수 자체가 구간 A부터 B까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의 구간에서 이 두 함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연속되어 있고 어느 한 지점도 중간에 뾰족한 점이 없죠.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 불능이니까 다 미분 가능하며, FA 값하고 FB 값의 높이가 다르지, 이렇게 서로 다를 때 평균값 정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접점 C가, 이 접점 C가 이해되죠?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라는 얘가 F'C와 같아지는 이 C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됩니다. 근데 롤의 정리는 그림이 좀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에서 되겠습니까? 자, 보다시피 A점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 B점까지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며 FA와 FB가 높이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을 때, 이제는 자, 이렇게 찍 해서 그었을 때 그거 대 뭐 값이, 자, 이 미분계수 즉 C값, 접선의 기울기 F'C값이 뭐가 되어지는, 이번에는 0이 되어지는 C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게 다르죠.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저런 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다르니까 저기에 써놓을 때 당연히 뭐로 써내야 되겠니?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이 사이에 존재하고, 즉 이걸 풀어헤쳐서 H자 곱하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죠. 분모를 이쪽에 곱했습니다. 일단 C값, 이 C가 X1과 X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때 F'C 값은 F'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F'C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양수이고, X2 X1, X2에서 X1 뺀 것도 양수이므로
기억에 의하여. 자, 이게 기억이 되겠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따라서 당연히 fx2 마이너스 fx1도 누가 더 크겠습니까? fx2가 더 크겠죠. 맞아 안 맞아? 얘가 양수니까 결국 fx2가 더 크다. 즉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었던 x값이 이렇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증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들어야지. 와서 뭐 하고 있냐?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국은 저것이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가에 대한 증명이나 감소에 대한 증명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약간 조금 우리가 그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잘 보시고 696번입니다. 함수 fx가 이거 돼서 증가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다 밑줄고 거기다 책에다 밑줄고 fx가 뭐뭐 구간에서 증가할 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바꿔 쓰십시오. 뭐냐면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 범위가 바로 이 범위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대로. 되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내가 f'x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어지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영역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x값이 2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부담스러우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b 값은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써놓냐면 이 관계에서, 자,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등식의 경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왔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2는 얘를 갖다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놓았을 때 이거 대 두 근이 지금 뭐하고 뭐랑 거하고 똑같은 거니? 마이너스 1과 2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a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 값은 3분의 마이너스 b 값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 a 값은 3이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니? 2분의 3이 되고, 얘 값은 자 b가 되겠죠. 자,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것 자체가 2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곱하기 2고 얘가 3분의 2a다. 3분의 2a 값 마이너스 3분의 b 값. 그래서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b 값은 플러스 6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 값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1부터 이거 대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맞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저거 대 근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자, 이거 대 근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자, 그래서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의 두 근이 뭐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1과 2다. 그럼 두 근의 합은 3분의 2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된다. 얘가 1이 되어지니까 곱하면 a는 2분의 3 되는 거 맞죠? b 값은 곱하면 얼마가 돼? 6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2a 플러스 b는 9인데 이 뭐야? 거기 니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도 객관식물랑 다 똑같은 게 봐봐. 확인해봐. 문제 달라요. 문제 다르지? 어떻게 달라져 있냐?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 증가하는 부분. 야, 이건 없고, 에이? 이 문제 자체가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네. 마지막이 2a 마이너스 b의 값이고 2a 마이너스 b 값이지? 증가할 때라는 말 아닌가? 그냥 저거 일대라고. 이거에 대해서 증가할 때는 말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증가하는 부분이 그래, 그럼 증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도 문제 바꿔. 지금 이것도 잘못됐고 그 책도 잘못됐다. 이게 이 범위에 증가할 때, 그다음에 여기가 2a 마 b,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뭐가 돼야 되니? 마3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끔 이 마플 시너지 책에 오타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가끔 있더라고. 696번 저런 느낌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 자, 697, 698 증가 감소만 잘 넘어가시면 극대 극소까지 그냥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래프까지도 그냥 연결됩니다. 이제 봐봐. 답을 한번 써보자. fx가 열린 구간 이거 돼서 증가할 때라고 돼 있죠. 증가할 때, 그러니까 여기 또 밑줄 그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할 때라고 돼 있는 요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f 프라임 x 값이 0보다 클 때 증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는 누구하고 할 얘기 있어? f 프라임 x하고 할 얘기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됐죠? 플러스 24. 얘가 0보다 큰 걸 찾으러 가보자. 그러면 마3으로 나누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값은 0보다 적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가 되어지고 0보다 적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 여기가 뭐가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4가 있고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적은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어지시겠죠. 그래서 얘가 증가할 때 A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B의 최대값을 구해봐 그랬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적은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2 빼기 4가 되어지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니? 그냥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는 프라임 x하고만 할 얘기가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감소할 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f 프라임 x 값을 0보다 적다라고 쓰시고 데리고 와서 바로 프라임 x를 정리를 하시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적다라고 하시면 바로 답 나오지. 마이너스 3부터 x가 3까지다.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얘기죠. 자, 쉬운 얘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699번 있죠. 자, 답 써봐. 자, 699번에 답을 써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답을 써봐. 자, 첫 번째 유형에서 나온 답을 써봅니다. 자, 699번 답 뭐니? 답 나온 사람 말해봐. 누가 말해볼 거니? 승민, 699번 답 뭐야? 자, 봐라. 자, 봐봐. 지금 똑같아요.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 값이 0보다 적은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그 다음에 3부터 이것과 이것은 증가한다고 돼 있지. 잘 봐봐. 지금 원래 처음 출발이, 자, 그 다음 밑줄 그어 3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출발이지. 이렇게 출발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프라임 x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니? 몇 x의 제곱으로 출발하니? 3x의 제곱. 이해돼 안 돼? 그럼 이거 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지겠지. 근데 요 구간은 프라임 x의 부호가 뭐가 되는 구간이야? 프라임 x의 부호가 뭐야? 여기는 부호가 뭐?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 왼쪽과 이쪽 오른쪽 부분은 프라임 x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잖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증가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증가한 부분인데 여기는 뭐가 되는 부분이야? 감소가 되는 부분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감소하고 되겠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마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가 뭐 한다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이 구간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 증가한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이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은 여기죠.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띵띵띵띵띵 가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섰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서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쳐다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는 뭐가 되고 있어? 감소가 되고 있고,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증가해서 올라오고 3의 오른쪽도 증가해서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F0 값이 0일 때 F3 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F0 값이 0일 때 F3 값은 얼마가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F'X가 0보다 적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만큼이다 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오른쪽에서 감소가 됐어.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극대라고 불러. 극대.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극대라고 부르고,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소라고 불러. 극소. 이해되니? 근데 극대와 극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미분을 딱 쳐가지고 개수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수평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맞지? 여기도 딱 집어넣어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 0이 되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점과 3점에서 F'-1 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F'3이 뭐가 되어지는? 0이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되어지는 지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극대와 극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느낌이 결국 이렇게 되구나.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슉 하고 올라왔다가 되겠죠? 0이 있었는데 F0 값은 0이래. F0 값은 0을 밟고 그 다음에 3점에서 또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구나. 그러니까 X축, Y축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자, 여기가 Y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되어지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프가 되어지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준 게 뭐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마3부터 마이너스 1까지와 이거 돼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 F0 값은 얼마로 가르쳐준 거야? 0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간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3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마이너스 3 값이 뭐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있어도 되고 하여튼 요 구간에서는 다 증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0이 있으면 3부터 4까지에서는 또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끝허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소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여기 3이 돼야 되겠죠. 증가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증가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되겠니? 자,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극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알겠죠? 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식으로 나타낼 때는 F'X가, 그죠? 근으로 두 개를 가져. 3.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미분치면 3으로 시작할 테니까 얘가 X, 하나는 마이너스 1값, 하나는 3값이니까 플러스 1, X마 3이다.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때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프라임 X 값은 이만큼이고, 이거를 갖다가 F 프라임 X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어지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F 프라임 X 값이 요만큼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또 F0 값은 0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 그러면 F3 값을 잡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fx가 처음에 출발할 때 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출발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프라임 x를 치게 되면 봐봐,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지. 근데 아까 우리가 프라임 x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2a가 마이너스 6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b가 9하고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9가 돼. 그러니까 fx는 어디까지 만들어지겠니?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까지 만들어지는데 f0 값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f3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 값은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정리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또 잘못됐네. 그죠? 이것도 그 객관식 문항 비교해봐. 네. 플러스 9가 누구요? F'X도 뒤에 플러스 9라고. 아, 이게 마이너스 9군요. 자, 그래서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b가 마이너스 9가 되면 여기만 이제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3 집어넣게 되면 우리 f3 값 구해야 되니까 f3 값에서 fx의 값이 마이너스 9x가 됐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이걸 쭉 다 한 판 정리를 해봐. 조금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까지 선생님이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쭉 다 정리를 한번 해놓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저 내용들이 조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어서 생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딱 배워서 그 다음 이제 오늘 자 진도를 더 확장해서 나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극대극선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0이니 뭐 이런 말도 나왔고 증가 감소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얘기다. 되겠죠? 자, 이거를 할 수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이 수투의 미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어? 자, 다 쓰셨으면 똑같은 문항풀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다 미처 다 못 쓴 부분은 다시 수업을 한번 돌려듣기 해서 다시 써주시고, 자, 봐봐. 여기 보시면 증가 또는 감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다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가 똑같은 내용이겠니? 봐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언급하지 않아도 니네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 밑줄 그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이렇게 딱 써놓고 이다 화살표 긋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래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거 아니니. 그래서 니네는 문제 풀 때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자, 프라임 x를 그냥 만들어. 이렇게 f'x를 만들면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 되어지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딱 한 번만 생각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림으로 생각하면 2차 부등식이 x축 위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x축이 한 번만 만나 있는 이러한 상태. 근이 한 개이거나 근이 없을 때가 되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됐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a마 3하고 a 플러스 2가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니까 자, 이거의 답은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또 흔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등식 문제에서 많이 봤던 형태가 되다 보니 자, 정리를 조금 잘 해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701번이라면 자, 700번이라면 702번도 한번 보세요. 702번. 자, 702번도 보면 밑줄 그으세요. 어디다가? 여기 지금 노란색에다가 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 x2가 같지 않다.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얘가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의미한다. 1대1 함수를 의미한다. 그때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지면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다?
그래프가 1대1 대,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려면 이렇게 수평선을 넣으면 교점이 하나씩만 나와야 될 그래프가 되는데 그런 그래프가 되어지려면 보다시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앞에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서 감소다.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다.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다. 됐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딱 흡수해서 해석을 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가 나왔고 그럼 결국 뭐가 돼? F'X는 항상 0보다 적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똑같습니다. F'X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 값이 항상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럼 아까 위에 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됐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d가 하나거나 없다.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a 값은 뭐와 뭐 사이가 되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게 답이 됩니다. 702번. 자, 똑같은 문제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자, 같은 느낌이라는 거. 자, 그래서 703번 밑에다가 여기다 이제 안 풀겠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증가 또는 감소만 돼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이해되니? 이건 증가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졌다. 이건 증가한다. 그러니까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놓으세요.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대응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놓으세요. 1대1 대응인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뭐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거 역함수 가질 조건 있지. 밑줄 그어. 역함수 가질 조건에 밑줄 긋고 1대1 대응이라고 씁니다.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니까 또 뭐 해야 돼? 감소 또는 증가만 해야 되지. 근데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항상 감소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f'x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역함수 존재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니까 멘트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fx 여기 보면 이제 밑줄 그어봐. 또 다 똑같은 말인데 x1, x2에 대하여 fx1이 fx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밑줄 긋고 감소함수다라고 써놔야 되겠죠. x값은 커졌는데 y값은 작아졌으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 되겠죠? 그래서 f'x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자, 다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710번 터프 문제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710번 터프 문제. 자, 보세요. 자, fx에 대하여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보다 적다 해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ft가 성립하도록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됐는데 니네한테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라 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스텝 1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함수 fx라는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다 라고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되어지는데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끝이 내려가는 3차 함수죠. 그럼 저 함수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쌤이 몇 개 그려볼게. 일단 후보는 끝이 후욱하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거나 또는 자,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거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3차 함수의 개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 극소와 극대를 가지면서 끝이 내려가는 함수의 그래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 보세요. 만약에 k 값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x가 t보다 적을 때 그랬죠. 자, t보다 적을 때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t보다 적은 거. 만약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적을 때 최소값은 여기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최소값이 쭉 이렇게 타고 오다가 t가 여기 있으면 그럼 요 범위에서 최소값은 얘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요렇게 유지가 됩니다. 계속 요렇게 유지가 되다가 여기 만나고 나서부터 t값이 넘어가면 최소값이 요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색깔로 그린 게 GT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원래 있던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에서
x가 t보다 적은 지역에서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t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보다 왼쪽에서 가장 낮은 건 이거죠. t가 여기 있어도 얘가 가장 낮은 거, t가 여기 있어도 얘가 가장 낮은 거, t가 여기까지 올 때 얘가 가장 낮은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제 t가 이쪽으로 옮겨가면 얘가 더 적죠. 그러니까 얘를 타고 내려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십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래 있던 이게 FT 그래프고 이게 새로 생긴 GT인데 이렇게 되면 FT와 GT가 같아 안 같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만약에 T값이 여기였다. 그럼 최소값 여기죠. T값이 여기였다. 그럼 여기까지 거기서 가장 낮은 거 여기죠. 그러니까 얘를 타고 최소값이 만들어지죠. 즉 무슨 말입니까?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이 함수가 감소함수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프라임 x값을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적거나 같다. a 플러스 3값이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a값은 마3부터 0까지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다. 4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것 자체, 저 문장 자체가 선생님이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원래 있던 함수의 t값보다 적은 지역에서 최소값의 그래프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함수를 타고 오다가 최소값이 되어지는 지점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새롭게 발생하는 최소값을 타고 내려간다. 이게 최소값의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이쪽으로 갈수록 최소가 되겠죠. 계속 낮아지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710번 문제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711번도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봐봐. 711번. 자, 문제 다시 읽어봐라. 곡선과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와 y는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그래프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프인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y는 t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것의 교점이 하나만 나오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겠니? 이런 그래프를 집어넣어야 어디다 넣든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니?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다 해서 답을 끝내면 됩니다. 711번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자, 711번 문제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712번으로 넘어오면 자, 읽어보세요 문제. 자, 문제가 뭔 뜻인지 읽어봐. 자, 내가 이 문제를 읽고 내가 조금 이해가 되겠는지 풀 수 있겠는지 한번 봐봐.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2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 3은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최대값.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야.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일단 니네가 해석을 할 때는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밑에다 써놔라. y는 2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이죠. 교점의 개수. 자, 이 교점의 개수가 GT란 얘기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 왼쪽에 있는 함수는 3차 함수야. 근데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3차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잘 봐라. y는 t가 여기다가 지나가면 이때는 y는 t가 여기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야? 1개지.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야? 3개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되니? 2개. 더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가 되니? 1개.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계속 뭐가 돼? 달라지고 있으면서 그 점마다 뭐가 되겠습니까? 불연속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계속 연속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원래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t값을 어디다가 넣든 간에 교점이 모두 몇 개가 돼? 1개가 돼서 다 한 개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함수가 말하고 있는 건 fx 저 함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2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라는 얘가
이거가 뭐 한다. 자, 여기다 뭐 들어가야 돼? 여기다 뭐 들어가야 돼? 그래, 증가한다라고 딱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 자 이렇게 해서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은 0이 되어지고, 이거는 네모다.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야. 자, 계속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가지고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이 아니고, 자 지금 잘못 썼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이해되니? 자, 요 얘기 오늘 얘기한 거 이제 다 이해했을 거라고 봐. 7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713번 답 써봐. 만약 이거 답을 못 쓴다, 그러면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한 거죠. 자, 답. 요 답은 승민이가 불러. 시간 1분. 시작. 1분 안에 답 못 내면 1시간 남아. x가 2a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 세팅할 때 여기까지는 쌤이 봐드린다. fx의 함수가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x가 뭐보다 클 때, 2a보다 클 때. 왜 2a가 기준이야?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15x 마이너스 30a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x가 2a보다 적을 때 그때는 뭐가 돼?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가 돼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하면 얘를 미분쳤을 때 3x의 제곱 플러스 12x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어지죠. 됐습니까? 얘를 미분쳤을 때. 자, 얘를 미분쳤을 때 얘가 되어지는 거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가 되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가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누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 하는 상태냐면 증가하는 상태가 맞습니다. 얘는 항상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 봐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얘는 x 플러스 5x 마이너스 1 값이 되어지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어떤 놈이냐면 얘는 마이너스 5와 1 있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5와 1,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만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증가한다고. 마이너스 5와 왼쪽과 1의 오른쪽, 여기에서만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봐봐. 이 왼쪽 함수는 계속 증가를 해갖고 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5점부터 시작해서 1점까지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5점하고 1점 사이에서는 감소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요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그래프는 여기서 감소가 되어 있어. 그럼 이 그래프를 어디서 잘라야 되겠니? 당연히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오른쪽에는 얘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거보다 오른쪽에는 증가하는 함수를 데리고 오고 왼쪽에는 얘를 데리고 오니까 여기를 자르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잘라야 되겠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2a를 땅 하고 주면 그거보다 왼쪽이니까 얘는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이 부분을 데리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증가니까 뭐 어디를 불러오든 증가하고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결국 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려면 밑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감소 구간이 있는 이 부분을 피해서 2a보다 적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만 잘라야 얘를 포함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2a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니? 마이너스 5다. 그럼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구간으로 잘랐을 때 어쨌든 이 함수가 이 구간하고 이 구간으로 잘라질 건데 그 중에서 얘는 항상 증가하니까 어디를 데리고 와도 상관없지만 여기는 2a보다 적은 부분만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이 함수 부분에서 2a보다 적은 부분, 즉 얘보다 적은 부분을 데리고 와야 증가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보다 올쪽 넘어가면 감소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713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3차 함수의 증가 감소. 자, 이제 마지막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극소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714번입니다. 자, 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 뭐냐면 열린 구간 1,4에서 증가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일단 밑줄 긋고 딱 써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니? 자,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f'x가 0보다 크다 그 말이야. 어느 구간에서는 1,4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 증가하니까. 그럼 니네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필요한 건 f'x의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k를 만들겠지. 잘 봐보세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어지니까 얘가 마3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되어집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해서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범위가 1부터 4까지라는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는 프라임 x가 양수가 되셔야 돼. 그러면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축이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1과 4 부분에서 무슨 부분이 발생해? 음수 부분이 생기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다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겠죠. 왜?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가 돼야 되고 4값을 집어넣을 때도 뭐가 돼야 되겠다?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누구한테? 얘한테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k 값도 양수가 돼야 되고 4를 집어넣어 설령 4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지? 얘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보다 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증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구간은 1부터 4 앞에까지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4 되겠죠? 그 다음에 16이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아이고 어디다 집어넣고 있니? 4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값은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 다 얼마니? 72보다 되겠죠? 7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다. k는 9보다 크다니까 당연히 공통 부분은 7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운 문제지. 그냥 증가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715, 16인데 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715, 16. 자, 715, 16 봐라. 자, 여기 보시면 자, 밑줄 그어라. 밑줄 그어 써봐. 자, x1보다 x2가 크면 이거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가 돼? 감소라고 쓰세요. 자, 그런데 1,3에 속하는 범위가 감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 그러니까 프라임 x 만들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만들었지.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a 그럼 얘가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a 됐죠? 그럼 얘가 축이 얼마가 됩니까? 축이 1이죠. 1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1,3까지 구간에서는 감소가 돼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자 3점일 때, 즉 3을 집어넣었을 때, 즉 3집은 얼마니?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2a 값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1 집어넣어도 0보다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이 a 값은 네, 넘어오시면 얘가 이제 9니까 마이너스 9. a 값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9.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거니까 얘가 더 되죠. 그래서 얘가 되어지겠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근본리 문제. 자, 716번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상에서 풀으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섞여 있지. 어떤 문장 섞여 있니? t,ft에서 접선의 y절편 gt 구해봐. 접선의 y절편 gt 구해봐. 일단 접선의 y절편 gt를 구해봅니다. 일단 저 문제에서 접선의 y절편 gt까지는 이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접선의 y절편 gt를 구해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3차 함수가 있고 t,ft에서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t,ft라는 건 다시 표현하면 t의 3제곱 플러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at를 의미하죠. 자, 접선의 기울기죠.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f't가 되겠죠. 자, f't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4at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되겠죠. 3t의 제곱 플러스 4at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3제곱 플러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at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때 y절편은 뭐가 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y절편은 x값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y절편 y는 마이너스 3t의 3제곱 마이너스 4a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t의 3제곱 플러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at가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y라는 것은 자 결국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t의 3제곱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t의 제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 gt라고 부르자고. 그러니까 gt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결국 얘가 gt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런데 그 gt가 0,4에서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gt가 되어져 있는데 요 gt가 0,4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g't 되겠죠? g't가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4at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6t로 묶어내면 t 플러스 자 3분의 2가 되어집니까? 3분의 2a가 되어질 건데 얘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 0,4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4가 양수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G'T가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0을 지나니까 0은 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0부터 4까지가 양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를 집어넣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누구한테? 여기에. 그럼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16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16a는 작다. 마이너스 6 곱하기 16보다. 그러니까 a 값은 뭐보다 적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되겠니? 자, 지금 뭐 오늘 지금 계속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고 저 느낌은 이제 확실히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라임 x의 부호를 가지고 fx의 증가감소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이해는 이제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사실은 극대극소라는 느낌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좀 그리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볼록인 부분이 생겼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뾰족한 부분이 생겼다. 뭐 이런 느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자 이렇게 정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띵띵띵 떨어져 가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됐다.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오다가 되겠죠? 이렇게 오다가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정점이 하나 생기고 땅땅땅 해서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함수가 생기다가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그래프가 f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fx다라는 그래프로 보면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자, 특이한 점들이 어디냐면 여기를 A점이라고 보면 A점의 왼쪽은 증가하는 구간이다 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B점이라고 보면 A점과 B점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라는 것도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C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C점이라는 구간 사이에 증가하고요. 그지? 다음에 여기가 D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를 E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를 F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지금까지 배운 걸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1단원
불연속점은 어디니? 라고 하면 C하고 D가 불연속이죠. 그지? C하고 D가 불연속이다. 미분 불가능. 자, B점이 미분 불가능이고 C점이 미분 불가능이고 D점이 미분 불가능이고 E점도 미분 불가능이죠. 뾰족한 점, 떨어진 점, 뾰족한 점 다 미분 불가능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극대는 누구고 극소는 누구냐? 이제 여기를 이제 찾으러 가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극대와 극소의 올바른 개념은 뭐냐면 자, 요렇게 딱 정했었을 때 지금 얘가 가장 높은 값이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딱 했었을 때 여기가 가장 낮은 값이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높은 값이죠. 그다음 얘도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높은 값이죠.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기는 가장 높은 값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값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극대가 됩니다. 이거 극대입니다. 여기는 극소가 되어집니다. 얘도 극대라고 불리워집니다. 얘도 극소라고 불리워집니다. 얘도 극대라고 불리워집니다. 얘는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불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극대하고 극소는 미분 가능성이나 그지? 미분 가능성이나 또는 연속성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얘하고는 상관없다. 사실은 극대 극소라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냥 로컬 맥스.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가장 높은 거, 근방에서 가장 높은 거, 로컬 맥스가 극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컬 미니멈. 그러니까 이제 근방에서 가장 적은 놈. 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을 담보로 해서 극대나 극소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게 극대고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게 극소가 됩니다. 물론 최대 최소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이 최대 최소라는 건 최대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가장 높은 게 최대가 되는 거고 전체적 범주에서 가장 적은 게 최소가 되는 겁니다. 얘는 국지적인 거고 얘는 전체적인 거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태의 함수가 사실은 연속 함수를 기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 함수는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의 극대 극소를 배제하고 나면 결국 증가하고 있던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로 바뀌며 그리고 프라임 x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는 극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로 바뀌는 지점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프라임 x가 0이 아니죠. 미분 불능점이니까 어쨌든 여기도 극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처럼 또 하나를 더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자,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증가로 바뀌며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 거기서 뭐가 또 하나 만들어지니 극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극대 극소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이거의 극소와 이거의 극대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얘도 극소로 인정받는다까지는 얘기합니다. 이런 게 극대로 인정받는다까지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극대 극소의 판단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지점에서의 극대 극소를 판단하고 있다 보니 결국 프라임 x가 0이며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증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 이렇게 되시면 다음번 이제 문제 들어와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나름대로 717번 답을 한번 써봐라. 자, 이게 답이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봐. 또 멍하냐 이놈아. 저놈이 하여튼 틈만 나면 멍. 자, 717번 열린 구간 1,5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x가 2에서 극값을 가지면 f'2는 0이 되어지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번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기 밑줄 그으세요. 미분 가능한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분 가능한 되겠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극대나 극소는 될 수 있어. 근데 미분 가능한이 되어지면 그 값은 무조건 프라임 값이 0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번 fx는 연속이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연속 함수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지.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드는 뭐야? 문제상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주어졌다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 디귿번
3,4에서 모든 x에 대하여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의 모든 x에 대해서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fx가 그 구간에서 뭐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도 해? 증가한다는 걸 말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그지?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다. 자, 그 다음 리을번 구간에 속하는 어떤 a에 대하여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을번이 틀린 그림, 리을번이 틀린 이유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봐봐. 아까 처음에 증가 감소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x는 x의 3제곱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0이라는 점에서 프라임 0값은 당연히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극대나 극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갔기 때문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나 극소가 되어지려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뒤에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써놔라.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야. 프라임 x가 0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자, 극대는 잡아봐. 극대는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점에서 극대가 되고 극소는 프라임 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점에서 극소가 되어진다. 이 부호의 변동이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부호의 변동이 중요하다. 자, 마찬가지죠. 718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18번 문제 보세요. 718번. 자, 718번 답을 한번 써보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 맞는지 봐봐. 다항함수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f'a 값은 0이다. 맞죠? 왜냐면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알겠지? 자, 니은번 프라임 a 값이 0보다 크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라임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거기는 증가 상태야. 증가 상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프라임 a 값이 0보다 크면 그 값이 아니고 증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써놓습니다.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fx에서 f'a는 0인데도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으면 좌우에서 부호가 계속하여 양이거나 음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번이 중요하다 그랬지. 이해됩니까?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그 값이 인정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 더 해보자. 719번. 자, 다시. 자, 기억번 fx가 x를 a를 포함하여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a 값보다 fx 값이 크거나 같을 때 fx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며 이때 함수값 fa를 극소값이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fx가 있는데 이게 a를 포함하여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a 값이 그죠? fa 값이 모든 a 값 중에서 얘가 가장 낮은 값이야. 맞아 안 맞아? 그죠? 이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값이라고. 이때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며 이때 fa를 극소값이라고 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알겠습니까? 근방에서 가장 낮은 값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f'a 값은 0이다. 니은번도 맞죠? 그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프라임 a 값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디귿번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함수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 fx가 증가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봐봐.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fx가 상수함수가 아닌이라고 되어 있죠. 다항함수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fx가 봐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 중에 요 구간은 상수함수죠. 수평선은 상수함수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포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어진다. 즉 fx가 상수가 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 fx가 증가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구간에서 f'x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때문에 맞다 그랬죠? 3차 함수 생각하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3차 함수는 상수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얘가 fx 값은 x의 3제곱이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가다가 무슨 상수함수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변곡점을 그리는 건 위로 볼록이던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그려준 거지 저희가 상수함수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함수가 이렇게 꼭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증가하기 위해서는 프라임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냐고 그랬지. 근데 이건 뭐냐면 봐봐.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다라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다라는 거 맞는데 반대로 반대방 증가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야. 이해되지? 자, 이해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720번. 이제 답 써봐 이거. 자, 이거 답 한번 써봐. 720번 답이 뭐니? 자, 720번 답이 뭐야? 자, 답 써봐. 720번 답이 뭔지 답 써봐. 자, 이거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답을 확인시키겠습니다. 720번 답 써봐. 자, 1번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맞죠? 그지? 증가하면 0보다 크다. 함수 fx의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보다 b가 크고 fa보다 fb가 크면 얘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값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이다. 맞죠?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한 모든 x에 대하여 fx 값보다 fa 값이 크거나 같으면 저희가 극대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fx의 극대값 극소값은 반드시 fx의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편할 겁니다. 뭐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이러한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지? 이러한 느낌으로. 자, 그럼 보시면 얘가 극대값이죠. 맞아 안 맞아? 얘는 극소값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극대보다 극소가 작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극대가 더 작을 때도 있습니다. 뭐냐? 어떤 구간에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 값은 0보다 크다. 어떤 구간에서 이게 지금 요런 부분 때문에 자, 자꾸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x가 증가하면 f'x는 0과 같아질 수도 있죠.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 바꿔놔. 뭐라고? 옳게 바꾸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니? 오케이. 자, 720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값 잡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721번 봐봐. 이제 그 값은 왜 잡기 쉽다고 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x는 a에서 극값 b를 갖는다. 그러니까 x는 a에서 즉 f'A 값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극소값 b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A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미분치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가 되는데 걔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3으로 묶어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 되어지는 거니까 3이 a마 3, a마 1 값이 0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a 값은 뭐 또는 뭐가 되니? 3 또는 1이 되어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극소값을 가지려면 자 보세요. 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죠. 그럼 이제 프라임 x가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럼 프라임 x의 부호의 변동을 따져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극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극소죠. 그러니까 x는 3에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극소값 얼마니?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9니까 9를 갖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 되겠니? 그래서 극대나 극소를 판단해서 값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판단해서
값을 갖는 거. 여기서부터는 쌤이 조금 이제 편하게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724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세팅 따라와 봐. 어떤 함수에 대해서 t,ft에서 접선의 y절편 아까도 구해봤지, 그치? 구해봐. 이거 접선의 y절편을 구한 다음에 gt의 극소값 a와 극대값 b를 가질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됐는데, 이거 끝까지 답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자, 끝까지 답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이거 쫓아갈 수 있겠죠?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t,ft에서의 접선의 y절편, 그지? 자, 다시 말하면 t,ft에서의 접선이니까 결국 기울기부터 우리가 구하시면 기울기는 f't가 되어지겠죠. f't. 그래서 이제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t,ft를 지나니까 x마 t 플러스 t의 3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t 여기까지 가시고, 이때 내가 y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x 대신에 0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제 그걸 gt라고 부른다 그랬으니까 gt는 마이너스 3t의 3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의 3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없어지겠죠. 근데 요 함수에 대하여 극소값의 위치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미분쳐서 g't 값은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되지. 그럼 니네가 이제 그 값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 g't 값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t t마 1값이니까 0하고 1을 밟고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인 요렇게 생긴 얘를 그리시라고. 그래서 g't를 구해놓고 일단 그 값은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나오는데, 그때 g't의 부호가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점이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점이니까 여기서는 극소를 갖는 거고, 여기서는 뭐를 갖는 거니? 극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소 값은 어디에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니?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g0 값에서 극소가 되어지는데 0 집어넣게 되면 0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gt의 극소값 a와 극대값 b. 그래서 극대값은 1에서 갔죠. 1 집어넣으면 g1 값은 자 3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1 되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미분만 칠 수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굳이 쌤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저거를 이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쌤이 그려주는 그림을 좀 갖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보세요. 일단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3차 함수인데 이제 비율의 관계입니다. 잘 보시고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좀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꺾이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곡점에다가 수평선을 넣으면 변곡점에서 극소값까지 하고 다시 만나는 점까지, 여기까지 비율의 관계는 1대 루트 3입니다. 3차 함수는 항상 정해진 겁니다. 1대 루트 3이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극대나 극소 다시 만나는 점까지는 1대 루트 3이다. 잊지 마라. 자, 그러나 극대를 중심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극대 라인에서 그은 수평선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냐? 극대에서 변곡점까지, 변곡점에서 극소까지, 그리고 극소에서 다시 만나는 점까지가 1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대에서 극소까지 2대 다시 만나는 점까지 1, 이런 느낌이 되어지겠죠. 저 라인을 밑에다 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자, 밑에 부분에 긋는다고 하더라도 보다시피 극소, 변곡점, 극대 다시 만나는 점이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소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은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비율의 관계 첫 번째 3차 함수에서 변곡점에서 그 은 점의 비율의 관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극대나 극소에서 그 은 비율의 관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써놓고 자, 이제 비율의 관계가 좀 많이 나올 거니까 거기다 써놓습니다. 대충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자, 써놓으시고 3차 함수는 이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이 항상 무슨 점이다? 대칭점입니다. 대칭점. 자, 이게 항상 대칭점이라는 거. 이게 대칭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잘 봐라. 즉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극대값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극소값은 정확하게 변곡점을 사이에 두고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되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 내가 접선을 넣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넣었을 때 이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면 이렇게 평행하다면 그 접점 두 개 또한 누구를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차 함수는 변곡점의 대칭이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3차 함수는 마주보고 있는 두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 두 개의 중간에 누가 있다? 변곡점이 있다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 적어 놓으시고 저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5번 유형, 자 6번 유형, 그 다음 7번 유형, 그 다음 8번 유형, 그죠?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9번 유형 까지는 전부 다 저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 상황에다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3차 함수 fx가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그 3차 함수를 자, 이거 잘 봐라. 여기 t, ft라는 점에서 접선을 긋죠. 그러면 이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생기지. 무조건 생깁니다. 변곡 접선이 아닌 이상은. 그럼 요 점에는 뭐가 되어지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t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적어놓고 써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얘는 머릿속에다가 담으세요. a와 b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접점 t, t에서 그은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t. 내가 이거 3학년들한테 한 10번, 20번, 30번 맨날 써줄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 써준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그냥 좀 쓰고 외워놓으면 되는데 단 한 놈도 제대로 써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모른다 해. 시험 문제는 매번 나오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드립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t.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즉 y는 f't, xt 플러스 ft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다시 fx와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그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저거를 갖다 연립해서 풀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지? 그러니까 외워서 써먹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쭉 다 풀어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함수까지 우리가 넘어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매듭의 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극값을 안 갖는 개형과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두 개를 갖는 개형, 이 두 가지 개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극값을 갖지 않는 상황입니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또는 극값을 가지면 모두 가져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야? 극소와 극대를 모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소만 갖거나 극대만 갖는 3차 함수는 없습니다. 가지면 모두 갖고 안 가지면 아예 안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말하면 f'x 값을 쳤을 때 2차가 되죠. 이거 대 근이 딱 근을 구했을 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고 얘는 프라임 x가 0이 되어졌을 때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때가 극값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얘는 뭐라고? 극값이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선생님, 판별식 d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0일 때는 왜 극값을 안 갖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접해 있으면 여기가 지금 2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프라임 x 값이 0이 되는 건 맞는데 부호가 안 바뀌죠.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이 없거나 중근일 때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그 값을 가질 조건까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뭐가 되겠어? 프라임 x를 쳤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게 그 값 가질 조건이 된다고. 3차 함수에. 알겠죠? 자, 정리해 놓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